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어제 시장은 상당히 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힘이 드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뭐 변동성도 커지고 그런 모습이에요. 뭐 다행히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은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자, 뭐 하루 종일 좀 치고받고 그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 상승폭을 늘리면서 뭐 3대 지수, 미국 시장 3대 지수 다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그런 게 있었죠. 볼커룰을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거. 볼커룰이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전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오바마 행정부 때죠. 그때 이 굉장히 금융기관들이 이 투자를 굉장히 뭐랄까 방만하게 했어요. 뭐냐 하면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썼죠. 레버리지를 뭐 100배씩 쓰고 막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이 1억 있으면 그걸로 주식을 100억을 샀단 얘기예요. 뭐 투자를 100억을 했단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잘 굴러갈 땐 괜찮았는데 한번 딱 터지니까 걷잡을 수 없게 터져버린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볼커라는 사람, 폴 볼커라는 사람은 예전에 1980년대 연준 의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바마 행정부 때 이분이 뭐 경제자문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제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규제를 하는 그런 규제 룰이었었죠. 자, 근데 요걸 좀 완화를 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은행주 위주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장 끝나고 미국 시장 장 끝나고요. 이 연준에서 또 다 같이 저 볼코를 완화도 연준에서 얘기를 했고요. 연준에서 또 상반된 얘기를 좀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기다렸다.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은행들한테 좀 이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위기가 왔을 때 얘네들이 잘 버틸 수 있느냐, 뭐 그런 걸 테스트하는 건데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기다렸다. 근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 은행주 쪽, 뭐 이런 쪽에, 은행 쪽, 이런 쪽에 규제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 규제냐 면, 배당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좀 충실하게 하라라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건 뭡니까? 자, 한편으로는 완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한편으로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대체 이게 규제를 강화한다는 얘기야, 푼다는 얘기야, 도통 헷갈리시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주가 자체가 막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현재 실물 경제하고 이 금융시장하고 주가하고 괴리가 너무 떨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잘못돼서 터졌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좀 많이 뚝 떨어지니까, 자, 볼코를 완화, 이런 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뭐 바로 좀 이렇게 어제 다는 회복 못했지만요.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또 안정이 되니까 요런 쪽으로 또 살짝 규제도 하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자, 얼르고 뺨치는 거죠. 자,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연준의 속내를 여기서 조금 읽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연준은 지금 자본시장이 너무 앞서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 자본시장이 또 막 흔들리는 거, 이런 것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게 지금 코로나라는 그런 또 뭐 재확산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 또 너무 먼저 가버리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되니까 조금 연준이 이런 쪽에서 조금 좀 조절을 하는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그쵸? 뭐 트럼프는 막 달리게 하고 싶을 거예요. 트럼프는 막 달리게 하고 싶을 거고, 자, 연준은 그게 조금, 야, 이게 정상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둘 다 연준이나 미국 정부 백악관이나 원하는 거는, 원치 않는 거는, 시장이 흔들리는 거는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맞는 거죠. 자, 이게 변동성은 생길 수 있는데, 추세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꺾여져서 어떤 또 게임 체인저가 나올 경우에는 또 틀려지겠죠. 현재 상태에서는 뭐 좀 변동성 커지되 쭉 빠지면 다시 좀 좋은 얘기들 이런 걸 하면서 올리고, 자,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오늘은 얘기할 게 저런 것들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미국 연준 쪽에서 또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 얘기를 좀 하느라고 시간을 좀 잡아먹었는데, 또 우리 그 증권거래세 관련되는 그런 화두도 있죠. 국내적으로는. 요것도 얘기를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얘기인데 뭐 다는 못할 것 같고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 홍남기 경제부총리죠. 그분도 참 재밌는 분이에요. 전에 뭐 제한소득 뭐 이거 전 국민한테 다 주는 거, 그걸 갖고 뭐 끝까지 뭐 상위 뭐 몇 프로는 안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뭐 하면서 굉장히 불협화음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또 증권거래세, 증권 관련 세금 갖고 또 불협화음을 만듭니다. 저거 거래세를 좀 낮춰주고 이 양도세를 높이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래세 없애야죠. 거래세를 없애고 그렇게 간다라면 목이 좀 많이 매네요. 이해가 가는데, 증권거래세는 조금 낮춰주고 양도세를 물리겠다. 이건 뭡니까? 이중과세죠. 그리고 또 이 정책 당국자들이 참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속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요. 한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뭐 지난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정권이었었죠. 지지난 정권, 이명박 정부 때 그때로 기억하는데요.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물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시장이 세계에서 1등이었어요. 그런데 쭉 뒤로 밀려버렸죠.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요. 그 선물 시장에서 양도세를 물리니까 우리나라 선물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해외로 다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해외 선물해서 해외에다 돈 갖다 바치고 있어요. 좀 생각을 해가면서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는 상당히 또 얘기를 하면 길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나서 뭐 이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아마 2024년도 선거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이거 하지도 못합니다. 이거 이렇게 뭐 저 주식에 양도세 과세하고 막 그런 것들 시행을 해버리면 2024년이 선거가 있는데요. 못해요. 왜 불협화음을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체 이유를 모르겠는데 조금 신중하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목이 많이 좀 안 좋네요. 자, 일단 뭐 해외 증시 뉴스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상원 쪽에서 중국 제재하는 홍콩 자치법, 요거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상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뭐 요거는 이제 하원으로 넘어갈 거고, 하원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트럼프가 사인하면 시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홍콩 중국 제재하는 법안이니까 또 뭐 요런 쪽에서 불협화음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뭐 연준은 그런 얘기, 아까 했던 얘기, 그런 얘기가 있었죠. 뭐 볼커를 완화하겠다라는 얘기하고 은행 배당에 대해서 좀 규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뭐 두 상반된 그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 갖고 텍사스 쪽에서 이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하기 때문에 경제 제재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보류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IMF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 자,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를 했는데요. 이 걱정은 아마 연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준도 마찬가지일 거라서 좀 이렇게 너무 과열으로 갈 것 같으면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뭐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저 시장 움직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중국 시장 쪽 이런 쪽은 휴장이었어요. 중화권 증시는 휴장이었고, 자, 미국 시장을 보면 되겠죠. 뭐 미국하고 유럽 쪽 보게 되면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자, 뭐 독일이 0.69% 정도 올라왔고, 미국이 다우가 1.18, S&P 500이 1.10, 나스닥이 1.09, 뭐 거의 비슷하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약 1%대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9% 정도 올라오면서 3대 지수 상승한 것보다는 조금 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나스닥 10분 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분 봉을 보시게 되면요. 자, 오전장에 좀 안 좋았었죠. 장 초반에는 이렇게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뭐 9,000 요게 9,810포인트 정도 뭐 그쯤까지도 떨어졌었네요. 그랬다가 뭐 저 밑에서 보면 뭐 한 200포인트 정도 밑에서 들어 올렸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이렇게 강하게 계속해서 반등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자, 근데 뭐 이게 이 에너지가 규제 완화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 볼커룰 완화에 대한 뭐 그런 것 때문에 볼커룰이라는 건 저 은행이 자기 자본으로 투자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뭐 연준 의장이 했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만 하고 아까 이 얘기는 빼먹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가 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힘이었어요. 근데 이 연준이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은행 배당에 대한 뭐 그런 얘기, 규제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자, 요 조금 상당히 좀 상쇄되는 그런 효과는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장 시작하기 전에 지금 뭐 저 미국 쪽 선물을 보면 보합권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약보합 정도 뭐 그쯤인데요. 자, 요 변화를 또 잘 보셔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장중에 이 미증시 선물이 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쵸? 오늘은 주말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자, 이 미증시 선물들 요런 쪽 좀 잘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 수급을 또 간략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뭐 국내 증시 수급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1조 3천억 정도를 샀어요. 야, 돈이 정말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개인들이 1조 3천억, 외국인들이 2,800억 정도를 매도했고요. 그 기관 이쪽에서 한 1조 정도를 또 갖다 부어버리는 모습이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계 돌린 거예요. 기계 돌린 겁니다. 자, 외국인들이 자, 현물 쪽에서도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 시장 수급은 안 볼게요. 오늘은 코스닥 시장 수급은 보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조금 좀 빠듯하네요. 자, 선물 시장 수급을 보게 되면 자, 외국인들이 그쵸? 선물 쪽에서 5,3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자, 이거 장중에 어제 점심때 정도에 뭐 한 7천억 정도였었고, 오후장에 장중에 뭐 8천억 정도 그 이상까지도 순 매도를 했었습니다. 장 막판에 좀 줄어든 게, 그나마 좀 줄어든 게 5,300억 정도를 매도를 한 거예요. 자, 외국인들 선물, 이쪽에서 매도를 하니까 선물 가격이 떨어지죠. 선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급하게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선물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현물을 매도하는 과정 그 프로그램 매도라 그러죠. 이걸 기계 돌리는 거라는데 얘네들 기관 여기서 뭐 1조 정도 판 거요. 이거 신나게 그냥 무위험 차익을 볼 수 있어요.
기계 돌린 겁니다, 얘네들. 자,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면서 기관이 뭐 한 1조 정도를 순매도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콜 33억 순매도, 금융투자가 콜 쪽은 10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자, 그리고 풋 쪽은 외국인들이 28억 정도 순매수, 금융투자가 8억 정도 순매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엊그저께는 위쪽으로 조금 배팅을 했었는데요. 자, 그거를 조금 좀 포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뭐 포기라기보다도 좀 위에 조금 많이 이렇게 실어놨던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쪽 방향으로 했던 포지션을 조금 덜어내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뭐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말씀드려야죠. 오늘은 그 볼커룰하고 뭐 그 다음에 저런 부분들 얘기 다는 못했지만요. 그 증권거래세하고 뭐 이런 얘기를 좀 서두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빠듯하네요. 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일봉인데요. 갭으로 뚝 떨어져 시작했죠. 예, 뚝 떨어져서 시작해갖고 뭐 잠깐 반등하는 듯 하다가 이내 밀어버리고 하루 종일 뭐 반등다운 반등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등락만 이렇게 거듭하면서 계속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으로 됐고 마감됐고요. 마지막에는 이거 기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지수도 좀 더 밀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자, 22평선을 깼습니다. 22평선을 깼는데 뭐 그렇게 가는 것 같네요, 시장은. 자, 제가 다음 주 초 정도 그쯤까지는 강하게 좀 치고 올라와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죠. 자, 오히려 밀린 모습입니다. 조금 다음 주 화요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22평선 자체가 아래쪽으로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던 상당히 좀 뭐 변동성도 크면서 조금 지루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사람을 좀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 있고요. 야, 이거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인데, 자, 이거를 한번 주말이나 휴일이나 제가 이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면 딱 좋을 때이긴 할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약속은 못 드리겠고 뭐 한번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보고 뭐 가능하면 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할 거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자리 같아요. 자, 이게 당장 오늘 내일 당장 뭐 어떤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자, 기술적으로 진행되는 이거에 따라서 또 뭐 향후에는 상당히 극과 극으로 방향이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 부분 잘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던 힘이 규제 완화에 대한 거였는데, 볼커를 완화에 대한 거였었는데, 그 또 장 끝나고 난 다음 거기에 상반되는 그런 얘기를 연준이 했으니까 과연 이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답은 미국 선물 쪽, 나스닥 선물, 뭐 다우, S&P 선물, 혹은 또 빅스 선물 같은 걸 보셔도 되겠죠. 자, 요런 것들이 아마 그거는 얘기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좀 살펴보시고요. 뭐 장중에 수급, 어제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5,300억 정도를 매도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청산이 들어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그 정도만 살펴보시고 뭐 장중 수급 뭐 이런 부분들, 뭐 현물 시장 수급 조금 참고하신다라면 특별하게 어려운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뵙든가 아니면 주말 휴일 한번 시간을 보고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약속은 못 드립니다. 자, 뭐 만약에 영상을 올려드리면 그때 뵙고 뭐 안 올려드리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